4번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2점이고요. 원래 1점이었는데 2점으로 올랐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과태료를 이제 물겠다는 이제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비사무직. 제가 여기 오신 대표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출근하셔서 클래식 탁 트시고 우아하게 커피 싹 내리셔서 커피 한 잔 탁 하시는 여유가 있으신가요? 네, 비사무직입니까? 사무직입니까? 비사무직이죠. 빨리 가서 수급자 유치하셔야죠. 그쵸? 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펜션 놀러 가기로 했는데 계속 검색하면서 어디 갈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눈치도 보일 뿐더러 고개 숙이시면 안 되는데 눈치도 보이실 뿐더러 그럴 시간이 없죠. 라운딩 가셔야죠. 자,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비사무직이죠. 비사무직으로 바로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직접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해?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EDI 서비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무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님 모두 다 비사무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 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표 적용 기간 내에 우리 명단을 쭉 보세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자, 지표 적용 기간 내라는 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입사하신 모든 종사자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귀신같이 공단에서는 누가 없는지 알 수 있죠. 왜냐? 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예, 건강검진 누가 누락됐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지? 시간 쓰시지 마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쿨하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판정 1에서 검진 1로 23년부터 바뀌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정 1이 먼저인가요? 검진 1이 먼저인가요? 네, 검진 1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검진 1 기준이기 때문에 23년도 1월 1일부터 내시는 분들은 이 검진일이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요. 올해 평가를 받은 어떤 기관에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받아놓으셨는데 기관장님이 대표님이 받아놓으시고 이 서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선생님한테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예전 거 다시 좀 보내라 했는데 다른 기관에 이제 보관해 있던 걸 보내니까 팩스가 위에가 딱 찍히죠. 자, 입사일보다 한참 지난 팩스 날짜. 감점입니다. 아무리 검진일이나 판정일이 앞이면 뭐합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팩스가 왔잖아요. 그대로 놔두시고 포스트잇으로 가립니다. 다시 복사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가리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판정일에서 검진일 기준은 23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 6번 5대 보험 및 퇴직금 부분이고요. 2점입니다. 유의하실 사항 알려드리면요. 퇴사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어요. 14일의 퇴사자 퇴직 기준을 뭘로 볼 것인가? 이거 많이 궁금하셨죠? 자, 보실게요. 우리가 지자체에 퇴사 신고, 퇴사 보고하는 거랑 그리고 저기 4대 보험 상실일이랑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간보호나 요양원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 질의를 했죠. 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한 3군데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방문요양이랑 주간보호랑 요양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입원하게 되면 갑자기 보류,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노동청 가는데요. 그게 더 큰데요. 그쵸? 그래서 그런 대기 상태에 있다가 선생님이 그럼 일자리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나 이제 못 기다리겠네요. 그만 상실 처리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러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우리가 그만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고용 산재를요.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상실을 시키실 테고 퇴사는 나중에 그렇게 늦게 하면 과태료를 무니까 마지막 근무일은 그 날짜지만 퇴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날짜에서 14일 이내로 넣으시잖아요. 다들. 맞으시죠? 예. 이렇게 하시니까 다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말을 해주겠다고 본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게 더 좋을까요? 4대 보험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퇴사 일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퇴사 일자가 4대 보험 가지고 오세요. 상실일 봤는데 다르네요. 이거 감점입니다 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설명을 하셔야죠. 네, 감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을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셔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일이 평가예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일찍 나오셔서 자,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들어가시면요. 날짜가 쫙 찍힙니다. 오른쪽 상단에. 요 날짜 찍히는 대로 출력하셔서 명부를 보관해 놨다가 가지고 꺼내서 평가를 보시면 됩니다. 꺼내라고 할 때 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5대 보험 완납 증명서라는 것도 필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을 동일하게 하셔서 보관해서 로그인하고 막 손 덜덜 떨리는데 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출력해놨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요. 꼭 쓰셔야 합니다. 평가랑은 관계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노동청을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풀고 싶은데 하여튼 이 퇴직금 지급 신청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퇴직 이제 하신다고 하셔서 퇴직금 제가 지급해야 하는데요. 선생님 한번 사무실 들어오시겠어요? 아이고 센터장 됐다. 내가 센터장을 믿지. 그냥 붙여라마 하셨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붙였어요. 선생님 보내드렸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커피라도 사들고 갈게요 하고 끝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돈이 크잖아요. 한 100만 원 되는 돈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셨죠. 아이고 내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아들 다 데리고 가왔나? 소고기 사줄게. 만났어요. 아드님이 여쭤보세요. 엄마 근데 퇴직금 얼마 받았는데? 나 100 얼마 받았는데. 엄마 얼마나 일했지? 나 좀 했지.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뭔가 이상하다. 자,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내가 뭔가를 덜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정리합니다. 저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 쭉 뽑고요. 그리고 직전 3개월 금액 뽑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둘 중에 많은 걸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많은 걸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듣기 싫어도 계속 합니다. 하고 나서 선생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야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거 이제 없다고 하시면 선생님 여기 서명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드님이 전화 오셨을 때 다 하고 서명 받으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죠. 네,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평가보다 이런 노무나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표 7번 직원 복지 향상입니다. 복지 향상은 복지보상관리대장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의하실 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총 연 4회 작성이니까 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몇 번 하실 거예요? 네, 한 번만 하시면 되죠. 이상에 한 번도 포함이니까요. 네,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점수 누락됐다고 이번에 평가 받으신 3월에 받으신 기간에 연락이 왔었어요. 운영 규정에 복지 보상 규정이 당연히 있죠.
이 포상 규정에 맞게끔 지급을 하시고 대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복지 포상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 기관에서 하는 대로.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중요합니다. 인건비 비율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분명히 누가 의문 가지실 거예요. 공단 Q&A 보니까 인건비 비율에 포함돼도 될 수 있잖아요. 인건비 비율 넘으면. 자, 우리 생각이 안 납니다. 86.6%를 묻고 싶었는데 자, 우리 인건비 비율이 86.6%죠. 대표님들 맞추시기 낙낙하신가요? 어렵죠. 12월에 다들 힘드셨죠. 예. 그래서 인건비 비율을 넘치고 차고 넘치게 관리하는 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갛게 적어놨죠. 12월이 돼서 우리 인건비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꺼내가지고 포상도 줬다가 메꿔 넣으시고 계셨잖아요. 그런 금액들은 복지 포상으로 넣지 마시고 인건비 비율로 순수하게 사용하셔서 높이세요. 복지 포상은 금액에 한계가 없습니다. 3만 원, 5만 원, 양말 한 켤레도 복지 포상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건비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포상을 하시고 나서 사진 찍고 서명 받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영수증, 네,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 직전에 평가 가산금을 우리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1,0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한 번은 써야 하거든요. 이 연 사회와 무관하게 한 번 하셔야 해요. 1,0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얼마 쓰실 거예요? 네. 500이나 쓰실 거예요? 500 쓰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 막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복지사 선생님만 고생한 것 같아.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요. 그러면 복지사 선생님한테 고생했다고 20만 원 주시고 980만 원은 우리 기관이 너무 힘들지. 운영비 통장에 고스란히 넣었어요. 인정되나요? 네? 됩니다. 자, 금액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단이랑 앞에 있는데 서로 숙연해집니다. 20만 원. 네, 인정은 됩니다. 평가단이 묻습니다. 고작 20만 원. 대표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평가랑 무관하잖아요.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금액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대표님처럼 한 500만 원 쓰신답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네, 더 좋겠죠. 직원 복지가 향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분기별 1회 이상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나. 아직 못 하셨다면요.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셔야죠. 마지막 주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하나. 이건요. 통장 내역을 보기 때문에 4월 1일 날 한다고 그게 3월께 되지는 않아요. 1분기가 누락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설날 추석 때 보통 뭐 주세요? 선물. 선생님들한테도 지급하시죠? 근데 어떤 거 하십니까? 제가 팁 좀 얻으려고요. 현금. 현금 하세요? 좋은 기간입니다. 저는 이제 뭐 김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문을 해서 하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게 있어요. 똑같은 걸 주문하신다고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되나요?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것 따로. 선생님 거 따로 해야 복지에 붙이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심이 있는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떡하지? 자,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저를 잘 만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상 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갖춰 놓아야 하는 것들만 내용 일시. 저는 지급했던 우수요양보호사라고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이제 운영 규정에 내용을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서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현실상. 그러면 여기다가 우수포상금 이런 식으로 기관 그 통장에다 메모를 해놓고 이제 통장 정리할 때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받고 있어서 해놨습니다. 지표 8번 직원 권익보호 중요합니다. 신설,
지표니까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침 대장 함 지침 교육 일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이것도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나서 다음 달에 할게요. 큰일 납니다. 이건 무조건 1월 1일부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 지침이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고충 처리 지침,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쫙 4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다 비치입니다. 네, 우리 기관에 비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고충 처리 대장도 있어야 하는데요. 자, 예전 평가 때 이러셨죠? 고충 있으세요, 선생님? 하면은 이렇게 교육하셨잖아요. 고충 절대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과 무관하게 대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고충이 없어도 대장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고충 처리 대장에 얼마만큼의 양의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던데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기별로 한두 가지 정도는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충 처리 함이 제일 편해요. 뭐 SNS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가능하지만 처리함은 쿠팡에서 시키면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바로 배송되거든요. 자물쇠 있는 걸로 준비하셔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인권 침해 대응 지침도 비치를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침은 놔두시고요. 교육은 다음 달에 하려고요. 하셔도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12월에 할 거예요. 우리 교육. 하시면 끝나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의와 교육 있어요. 신설 지표 중에 교육이 신설 지표로 들어간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교육은요, 서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필요합니다. 교육은 서명이 있어야 하고요. 회의는 서명이 필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표 9번 직무교육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직무교육 받으셨나요? 네, 80% 이상이면 끝입니다. 올해 필요 없죠. 재작년 것도 안 봐요. 22년도 것만 봅니다. 자, 그래서 80% 이상인지가 중요하고요. 우리 롱텀에 명단을 쭉 뽑으면요. 명단에 한 30명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보통 직무교육 언제 받으세요? 하반기에 받죠. 왜죠?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죠. 네, 하반기 되면 교육비가 훨씬 절감되죠. 네, 그래서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받죠. 그러면 우리 직무교육 명단에 있는 사람의 80%가 아니라 하반기에 지금 근무하고 종사하고 계시는 분의 8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프로스 딱 매겨놓으시면 공단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표 10번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중요한데 점수는 2점에서 1점으로 내려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책상 위에 개인정보 전부 다 없도록 하시라고. 한 가지 사례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그 센터장님이 20년 평가 말고 17년 평가였을 거예요. 그때 이 센터장님 사무실에 이제 평가단이 왔다 가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잘 받은 것 같다면서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원장님 축하드려요 이랬는데 공단에서 왔다 가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센터장님한테 감점 2점 개인정보 왜일까요? 이 센터장님이 여기 보이시는 이 투명한 여기 보관함을 사용하셨는데요. 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파리가 앉아도 쑥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잘 정리하시겠다고 수급자별로 성함, 인정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저는 대구잖아요. 대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이렇게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예, 감점이었습니다. 평가단도 그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A에서 B가 됐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표 12번.